자, 오늘은 81쪽 소자의 패턴을 집중적으로, 물론 이제 6번에 소자가 있지만은 84쪽으로 넘어가시면 소이까지 붙어서, 그래서 소와 소이 패턴, 크게는 소 패턴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소자는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면, 자, 앞에서 수식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 문장 속에서 보면 뒤에서 수식해 주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패턴 17이 지금 여기서 A소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뒤로 수식해 주는 것. 근데 실제로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소자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두 번째, 이 소자의 뜻. 우리가 이제 바라고 하는데 옛말로는 바소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런 말을 안 써요. 그죠? 바라는 말. 그것 대신에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사물을 뜻해. 것. 가끔은 장소를 뜻하기도 해. 곳. 또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한 90%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것. 자, 장소나 사람으로 쓰이는 경우는 약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0%니까 5%씩 하면은 사실 빈도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는 것, 또 아는 곳, 또 아는 사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소지. 그런데 왜 우리가 제일 먼저 것,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의 대부분이 소는 것이라고 쓰이니까 먼저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안 되면 곳이나 사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다 그냥 봐 해버렸어요. 전부 다. 사람도 봐, 장소도 봐, 뭐 것도 봐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해석할 때는 그런 걸 조금 구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샵 17번 패턴 한번 볼까요? 자왈, 위정, 이덕이, 비어, 북진, 거, 기소, 얻은 이 중성공진이라. 사실은 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기가 나오니까 여기 뒤에 소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 기자가 끝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는 기, 소 이렇게 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단 공자가 말하기를 일단 네 글자씩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위정, 이덕. 우리 지난 시간에 오고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덕 하면은 덕으로서 정치를 하다 이렇게 되죠. 덕으로서 정치를 하다. 만약에 이걸 조금 문장을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덕이 앞으로는 여기 이덕 위정 해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덕 위정 해버리면 2A 위B형으로 보여요. 2A 위B. A를 B로 삼다. 그러면 덕을 정치로 삼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써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덕으로서 정치를 하다. 자, 그 다음에 비여 북진 거 기소이 중성공지.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기 우리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비여라고 하는 패턴이 있어요. 비자가 비유할 비, 여자가 같을 여 해서 비여하면은 비유하자면 뭐뭐와 같다 이렇게 돼요.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비유하자면 뭐뭐와 같다. 근데 여자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약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부스는 한문에서 뺄 수도 있죠. 요걸 빼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벽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때는 벽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비라고 읽어야 돼요. 비유할 비. 자, 이것도 뒤에 가면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일단은 비유하자면 뒤에 있는 이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뒤에 있는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북진 거기소 이 중성공지 문장이 길지만은 여기 마리을이자에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섯 자, 여기 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진 거기소 일단 이 다섯 글자를 가지고 해석하면 북진 이 진자가 별진자죠. 그러니까 북진하면 우리말로 하니 북극성을 말해요. 북극성. 거 있다. 있다 거자죠. 기소. 이제 여기서는 소체소가 그 기자에다가 왜냐하면 뒤에서 꾸며줄 게 없으니까 이건 앞에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많이는 안 쓰이지만은 여기서 장소를 말하니까 기소하면은 그 곳. 그럼 됐어요? 북극성이 그 곳에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성 공지 이건 쉬워요. 왜? 뒷자가 문장 끝에 오면은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자, 문제는 이제 중성은 돼요. 여러 별, 묻별, 많은 별. 공자가 어려워요. 공. 원래 공자는 함께 공자죠. 그죠? 이렇게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공자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어렵게 향하다 공자, 향하다. 향할 공자예요. 이건 거의 잘 안 쓰이는데 아무튼 논어에는 그렇게 쓰였어요. 향하다 공자는 여기 말고는 안 쓰여요. 그냥 함께 공, 함께 하다 공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 별들이 그곳을 향하다 이 말이에요. 또는 그것을 향하다. 그것이 뭐죠? 북진, 북진. 자, 그러면 이제 번호를 매기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그 곳에 있다. 그런데 많은 별들이 그 북극성을 향하는 것과 뭐하다? 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뒤에 있는 전체까지를 걸어서 비유하자면 뭐뭐와 같다 이렇게 부르는. 자, 다 합쳐서 위정이덕이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그 곳에 있는데 많은 별들이 그곳을 향하는 것과 같다. 자, 됐나요? 직역은 됐죠, 그렇죠? 축자 해석은 되었어요. 이제 의미를 조금 찾아보자면 정치는 두 가지가 있죠. 이덕으로 하는 게 있고 이력으로 하는 게 있어요. 힘으로 하는 정치가 있고 덕으로 베푸는 정치가 있어요. 이 덕으로 베푸는 정치를 맹자는 뭐라고 했느냐? 그걸 왕도 정치라고 그랬어요. 왕도 정치. 힘으로 하는 정치는 패도 정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맹자 공부하다 보면 이 정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백성들한테
권력을 가진 자가 힘으로 정치를 해서 말을 듣지 않는 놈은 상청교육대 보내버리고 말 안 듣는 놈들은 뭐 어떤 제목을 씌우든 제목을 씌워서 유배를 보내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그런 건 힘으로 하는 정치. 이게 패자예요. 패라는 게 뭐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패라고 그래요. 패. 자, 그런데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건 뭐냐면 권력을 가진 주체자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덕을 베풀면서 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정치가 이게 왕도 정치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이 길을 가면서 해놓은 정치가 왕도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도 정치를 지금까지 해온 왕조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왕도 정치는 힘들어요. 왕이 직접 덕을 가지고 있고 또 효과도 늦게 나타나. 왕이 직접 덕을 먼저 닦아서 덕을 백성들한테 보여주니까 그 덕을 백성들이 따라오라고 하는 건데, 우리로 따지자면 집에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모범을 보여주어서 자식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보다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뭐였어요? 몽둥이 드는 게 제일 편했잖아요. 아니면 벌 서게 만들고, 더 심한 경우 용돈을 동결시켜 버린다든지 아주 치사하게, 그죠? 그러면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오래 가는 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정위덕, 덕으로서 정치를 해서 왕도 정치를 베풀어야 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할 뿐만 아니라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그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위치는 바뀌지만 저 북극성은 안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별의 중심을 많은 별들이 바라보고 도는 것처럼 왕도 정치를 행하는 왕만 있다면 그 왕을 백성들이 뭐처럼, 여기는 중성은 백성을 말해, 백성. 여기 북지는 임금이고 제대로 된 왕도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임금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 나온 말인데,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공자할 때 보기를 하고요. 자, 여기 일단은 기소하면은 그 곧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요렇게는 안 돼요. 왜? 요렇게 되려면 기자 대신에 뭘 와야 될까? 지자가, 지자. 대명사처럼 쓰이는데, 근데 지자도 사실은 말이 어색해요. 그래서 기소가 되는 거예요. 소기가 안 되고, 그 기자가 문장 끝에 올 수는 없어요. 문장 끝에 대명사가 오려면 뭐가 와야 된다? 지자가 와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거기소가 되지 거소기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소, 여기는 뒤에 앞에 꾸며주는 말이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곧,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82쪽에 사실은 요게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72 종심 소욕하되 불유구라. 우리 논어에 보니까 나오는 말이네요. 자, 72 종심 소욕. 일단은 7글자인데 요 이자가 조금 어려워요.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원래 이 마리을 이자는 접속의 역할이지만은 앞에가 시간이 뜻하면, 시간이 나오면, 그럴 때 이 이자는 어디어디에 라는 뜻이, 어디어디에.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30살을 뭐라고 하죠?
30살을 2립이라고 그래. 그렇죠? 40을 불옥이라고 그러죠? 자, 그때 여기 있는 이자가 30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살에 자기의 뜻을 확고하게 세우다. 그래서 우리가 2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립. 자, 30이라고 하는 시간과 2라고 하는 이자가 붙었을 때 그때 이자는 어디에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72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70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살에. 자, 그럼 72까지 끝났죠? 자, 나머지 네 글자만 해석하면 돼요. 자, 보통 우리가 네 글자가 두 자씩 종심, 소욕 이렇게 되는데 100%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되면 마음을 따르다 소욕하고 싶은 것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따르다 하고 싶은 것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해석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네 글자가 두 자씩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앞뒤로 한 자씩 넣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뒤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종심소욕 할 때 종 한 글자, 심소욕 세 글자. 그래서 한 글자, 세 글자 형태예요. 많이는 아니지만은 이런 형태도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제가 해석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소욕하고 싶은 이때는 것이죠. 것을 종 따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따른다.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따른다. 자, 불유구 이건 쉬워요. 왜? 유자가 나오면 뒤에 다로 끝나는 글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넘다 유자가 딱 나왔어요. 그럼 넘지 않는다. 무엇을? 법구자. 법 해도 되고 도리 해도 되고 법도 해도 되고 법을 넘어서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직역. 70살에 종 따른다. 뭘? 심소욕. 마음이 하고 싶은 것, 마음이 바라는 것을 따른다. 불유구. 법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걸 다 합치니까 70살에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도 법을 넘어서지 않는다. 라는 말이네요. 그죠? 그걸 다 합치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70이 되어서 마음이 하고 싶은 걸 따른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해도 자기가 세상에 지켜야 될 법을 넘다라는 건 어기다. 법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건 법을 어기지 않는다. 그러면 70 되어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맞게 행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0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두 글자를 따와서 70을 종심이라고 해요. 종심. 70살을. 뭐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공자가 73세 돌아가시죠. 그 73과 70 사이 어느 즈음이 한 이야기예요. 70은 분명히 넘었죠. 그러니까 70이 분명히 넘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15살에부터 시작하죠. 16호의 지우학부터 15살에 내가 참 공부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30살이 딱 돼 보니까 자기 뜻이 확고하게 섰어요. 40이 불혹이에요. 40 되었을 때는 어떠한 유혹에도 자기 의지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50이 지천명이 50이 되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알겠더래요. 60이 이순이에요. 60이 되니까 귀가 순해져서 자기가 들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귀가 알아서 잘 걸러서 듣게 되더라요. 70이 되니까 자기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더라.
그 말은 70 먹을 때까지 뭐 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종심소욕 부르고가 나왔느냐? 70 먹을 때까지 항시 몸을 훈련을 시켜 놓은 거예요. 어디에 맞게? 구에 맞게. 구에 맞게 훈련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몸뚱아리가 알아서 법에 맞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몸에 그냥 딱 정해져 있어서. 가장 쉬운 비유로 우리 왜 아침에 기상할 때 아침 6시에 일어나신 분들, 그러면 6시에 딱 되면 59분 되면 딱 눈이 떠져요. 그렇죠? 무슨 뭐 자명종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그때 되면 눈이 왜 떠지느냐? 내 몸이 습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미 그 시간대 되면 일어나게끔 수없이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자죠. 그런데 그게 한 1년, 2년 하고 3, 4년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시간 되면 딱 눈 떠져서 일어나요. 이 공자는 70년을 그렇게 해왔으니 70이 되었을 때 법도에 맞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 이야기고. 자, 여기서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욕하면은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자, 나머지도 또 볼까요? 똑같아요. 자왈 회야는 비조아자야로다 오언의 무소 불열이온요. 공자가 말하기를 회야 비조아자야. 사실은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자, 저기 뒤에 가면 우리가 어조사 야자를 배울 텐데, 여기서 어조사 야자는 문장 끝에 와서 마침표, 여기는 문장 중간에 와서 무슨 표? 그렇죠. 이건 쉼표. 이건 쉼표고 이건 마침표예요. 그래서 회야 하고 쉼표예요. 회는 하고 쉼표. 비조아자. 자, 이것도 쉬워요. 왜? 비자하고 불자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불자 뒤에는 넘다라는 유자가 왔어요. 근데 비자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되니까 돕다가 걸리면 안 돼. 돕다 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불자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거까지 와야 돼. 그래야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좋아하는 자가 아니다 해야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읽으면서 아, 이건 비자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두 글자는 뒤에 있는 놈자자를 꾸며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풀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해석하면 되느냐? 좋아만 해석하면 되죠. 나를 돕다죠. 자, 그럼 됐어요. 회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마침표. 회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자,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비와 불만 딱 알고 있으면, 그러면 비조아자 할 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대로 나놓고 어오원의 무소불열이온요. 자, 없을 무자가 들어가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 서술어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어조사 어자가 문장 맨 앞에 나왔어요. 그렇죠? 보통은 어조사 어자가 어디에 나오고 문장 뒤에 나오고 어자 앞에 뭐가 나오는데? 다로 끝나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어자 뒤에 뭐가 붙어서 여기에 다로 끝나는 말이 온다라고 했는데, 아, 저놈은 없네. 일단 내버려 둬요. 그러면 오언 내 말에, 어조사자가 어디에, 내 말에 무 없다. 소자가 나왔네. 자, 그럼 또 여기서 정리.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유와 무가 나오면 이놈들이 거의 대부분 서술어다. 서술어인데 뒤에 나오는 구식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형태? 첫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는 자가 붙는 형태. 이러이러한 자가 있다. 이러이러한 자가 없다.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소. 왜냐하면 소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꾸며주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이 없다. 그죠? 지금 여기서 해당되는 거예요. 무소 할 때 소. 세 번째, 쭉 나오다가 지자 나오고 지자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 이러이러한 뭐.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패턴을 기억해 두시면 유와 무가 나올 때 해석하기가 쉬워져요. 뭔 소리를 하는지 일단은 뭐 나가보죠. 자, 그러면 저 여기도 보니까 소가 나왔잖아요. 그럼 뭔지 몰라도 이렇게 꾸며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 말에 자, 이 열자는 이제 논어에서 설자는 거의 많이 상당 부분이 뭐냐면 이 열자로 써요. 열. 그 말은 뭐냐면 공자시대의 설은 말하다라는 뜻보다는 기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자, 기쁘다 열자예요. 자, 기뻐하지 않다잖아요. 불자 그대로 나왔죠, 여기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있는 그대로 다시 풀어보죠. 회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내 말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자, 여기서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무자하고 소자를 빨리 알아야 볼 수 있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요거 하다가 말았는데, 자, 어조사 어자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 맨 끝에 와서 그 앞에 다로 끝나는 확률이 거의 한 80~90%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써있자가 붙으면 요놈이 옮겨갈 수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라는 놈들이에요, 요놈이. 그러면 이것도 다를 바가 없죠. 요놈이 붙어서 요걸 끌고 다니니까 뒤에 있는 말을.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문장 맨 끝에 오지만 어디에 갈 수도 있다. 앞쪽에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확률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요 부분 무소불열 어언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그렇게 되니까 잘 보세요. 무자 뒤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버리죠. 그죠? 아, 이게 세 글자를 여기다 갖다 놓아 보세요. 그러면은 무자 뒤에 벌써 6자가 무자 뒤에만 다 와 있잖아요. 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그림 만들어져야 되는데 뒤쪽으로만 다 가 있으면 뭔가 균형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글자를 안 되겠다. 뒤쪽에 놓으니까 너무 안쪽으로만 무게중심이 딱 쏠리니까 앞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옮겨가자. 그래서 앞에다가 슬쩍 갖다 옮겨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을 볼 때 조금 이렇게 그 조리를 해서 보면, 조리라는 게 이걸 우리가 요리를 해서 보면
아, 요런 문장이 원래 요런데 요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원래 문장으로 가면 그렇게도 갈 수 있겠네? 그러면 다른 문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변화가 되어 나오더라도 이해가 되겠죠. 자, 뭐 내용적으로 보자면 공자의 제자가 기록에 의하면 3,000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생각은 그 당시에 인구수로 봤을 때 3,000명이 뭐냐? 그건 뻥이다. 많다라는 표현이다. 한문에 3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뜻이 있어요. 삼성이라고 할 때 5일 나는 하루에 이 삼성 할 때 이 삼성이라는 게 보통은 세 가지라고 해요. 세 가지로 반성한다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세 가지가 아니고 여러 번, 자주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해석을 해요. 한문의 숫자의 3은 여러 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3,000명이라고 하는 게 꼭 3,000명이 아니라 아주 많았다. 일단은 3,000명이어서 3,000명 중에 72명이 또 아주 똑똑했어요. 그 72명 중에 또 10명이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10명을 공문십철이라고 해요. 공문십철이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똑똑한 놈들이 또 십철에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걸 10명을 또 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공문십철이라 해서 10명으로 선을 나누어요. 10명 중에서 또 제일 또 나은 놈이 여기 있는 안회라는 공자가 그래서 가장 좋아했던 제자가 저 안회라는 제자예요. 그래서 안회에게 자기 그 모든 것을 전수해 주었는데 문제는 안회가 31살인가 죽어요. 공자보다 먼저 죽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그 학단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증자가 이제 이어받죠. 자, 그럴 때 이 안회는 왜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고 했느냐 하면 공자가 말만 하면 뭐 해버려요? 알아보는 게 아니라 기뻐하지 않는 게 없어요. 아, 우리 선생님 말씀이 다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하나하나 집에 가서 실천하는데 아내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딴 제자들은 가끔 한 번씩 뜬금없이 이상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로 같은 제자는 막 덤벼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아는 선생, 질문을 안 받는 선생은 공부를 안 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질문을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해가도 돼. 근데 제자들이 질문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안 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물어볼까? 저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공부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안회라는 제자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다라고 한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말이 그런 거지. 이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자체의 의미는 저놈은 내가 말만 하면 내 말이 좋다고 다 실천해버리는 놈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 뭐죠? 기분이 좋은 거죠. 왜? 자기가 해준 말을 그걸 전적으로 믿고 행동 하나하나 하는데 그걸 다 실천하려고 하는 제자니까. 말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해석 아무튼 지금 소 해석하는 방법, 어조사 어자 해석하는 방법 앞으로도 가끔 한 번씩 더 나올 텐데 그때마다 계속 반복해야 하겠지만은